안녕하세요. 가문의 영광 김가인 인사드리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저희가 그 최무룡 씨에 대한 사주팔자를 가지고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얘기가 길어서 오늘까지 또 그 최무룡 씨에 대해서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물론 더불어 김지민 씨도 함께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야기를 전해주실 마가 황대문 교수님을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황대근입니다. 자, 전 시간에 이어서 이번 시간에도 최무룡 씨에 대해서 계속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무룡 씨가 이제 두 번째까지 결혼을 했던 걸 설명을 드렸었죠. 근데 이제 마지막 부분에 이제 이혼하는 부분을 조금 빨리 끝낸 것 같아서 조금 더 추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부인하고는 이제 미대운 기유년에 이혼을 했는데, 사실은 이제 이 팔자 보면은 그렇게 크게 이혼할 이유는 없어요. 근데 이제 대운이 잘못 온 겁니다. 네. 이 미대운이라는 게 이분한테는 나쁜 게, 미는 이 목을 전부 잡아넣는 그런 이제 어떤 그런 운이 오다 보니까 처궁, 처성 이게 전부 다 처궁이 없어져 버린 거죠. 그리고 또 사실 이제 나중에 대운 설명하겠지만 미대운이 이 사람한테는 굉장히 나빠요. 그래서 이제 이 자기도 마찬가지지만 팔자의 중요한 글자가 이렇게 인묘가 돼 버리면, 묘로 인묘가 되면 좋지가 않죠. 그래서 미대운의 처궁과 처성이 다 사라져 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혼을 하게 됐고, 기유년은 이제 이 묘목이 미고로 들어가는 어떤 은기다, 그런 시기가 됐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 또 결혼을 하죠. 자, 세 번째는 이제 그 부인 차모 씨하고 이제 세 번째 했는데, 이분은 이제 최무룡 씨보다 20살이나 아래입니다. 아주 젊은 여자였는데, 이 사람하고 결혼했고 이제 마지막 돌아가실 때까지 이분이랑 살았어요. 그래서 이제 이 세 번째 부인은 보면은 자, 여기서 이제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이 사화를 한 번 더 쓰는 겁니다. 이제 이 처성이 이렇게 시지에 있으면 자기보다 이제 아랫사람, 나이가 어린 사람,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이제 여기는 이제 식신상관이기 때문에 그 두 번째 부인은 영화배우였던 김지미 씨고, 세 번째는 이제 나이가 20살이나 어린 바로 이제 이차모 씨가 세 번째 부인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경신대운에 이분하고 이제 만나게 되는데, 자, 경신대운은 이 신금이 와서 사신합하죠. 사신합에서 사화가 움직인 겁니다. 그래서 이제 세 번째 부인을 만나서 살았고, 이분하고는 이제 돌아가실 때까지 같이 살았습니다. 뭐 또 궁금하신 거 있으면 질문해 그러면은 주시죠. 그 최무룡 씨가 예. 그 연역을 보면은 그 법학과를 다녔던 거로 나와 있거든요. 예. 근데 그 학교 다니면서부터 그 이제 연극을 시작을 하셨어요. 예. 그럼 원래 그런 쪽으로 인기가 더 많이 발산이 되신 건가요? 예, 그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네. 자, 이 사화가 시에 있어요. 이게 이제 이 시라고 하는 거는 인생의 결과라고 했잖아요. 네. 이 모든 기운이 다 이 시로 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분은 이제 법학과를 갔지만 결국에 이 팔자에 있는 끼가 사화가 이 왕성하기 때문에 여기를 이제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다 여기에 이제 그렇게 이제 따라가게 되기 때문에 법학과보다는 네네. 연극을 더 좋아하게 됐다고 볼 수가 그러면은 있습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연예인들 하는 그 친구들 중에 무슨 그 외국 가서 공부도 많이 하고 그런 친구들이 또 그냥 다시 그 연예인을 하는 경우는 이런 경우가 있을 수도 있겠네요. 많죠. 네. 그 사람들 사주를 가져오시면 제가 다 분석해 드릴게요. 거의가 다 이런 형태입니다. 근데 선생님 그 최무룡 씨가 사실은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그렇죠. 영화인으로서 또는 또 뭐 영화 그 감독 또 가수 뭐 배우 다 하셨는데 예. 그 성공했다고 보거든요. 예. 근데 왜 망했을까요? 왜 돈이 그렇게 없는 거죠? 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우리가 보면은 네. 사실은 이 팔자가 이제 잠깐 설명을 드린 것 같은데, 이 을묘가 어떤 때는 나를 도와주는 동지가 되지만 또 어떤 면에 있어서는 나의 좋은 거를 뺏어가는 이제 도적이 되는 겁니다. 겁재라는 게 이제 그런 거예요. 더구나 이제 우리는 이렇게 사주를 연월하고 일시를 나눠요. 그랬고 일시는 나로 보고 연월은 남으로 보여요.
그래서 어떤 때는 이게 나의 동지가 되지만 며느리에 있기 때문에 얘는 나의 재산, 나의 마누라를 훔쳐가는 도둑놈이 되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은 보면 이 무진이라는 이 죄를 보면 이 겁죄가 다 가져가 버려요. 이제 이 가져가는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렇게 천을 한다. 이제 나중에 또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렇게 천을 하는 거는 재물을 깨버리는 거거든요. 이게 팔자에 여러 가지 요소가 있지만 재물을 천하는 그런 대운이 들어오든가 그런 연도가 되든가 그런 월이 되면 돈 다 깨먹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이 재물을 이렇게 깨먹게 딱 돼 있어요, 팔자에. 그래서 돈을 벌 때는 많이 벌지만 결국에는 내 돈이 안 된다. 이제 이런 게 첫 번째 요인으로 볼 수 있고, 이 팔자 자체가 이 을묘라는 이게 너무 강해요. 비견급제가 너무 많으면은 재산을 원래 지킬 수가 없습니다. 이 내가 도둑놈을 많이 갖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명성은 높았지만 이제 이 재물은 지킬 수가 없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선생님, 그 최무룡 씨하고 결혼한 그 분들 중에 그래도 강효실 씨 말고 김지미 씨가를 제일 많이 저희가 알고 있거든요. 예. 근데 김지미 씨는 좀 이렇게 여성스럽지만 또 남성다운 기가 굉장히 좀 많이 엿보이는 분이기도 한데 예. 그분의 사주는 어떤지 좀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바로 이제 네. 이 최무룡 씨 사주 끝나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자,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이 최무룡 씨가 인생을 쭉 살아오셨죠. 그 살아온 그 대운의 흐름을 이제 보고 최무룡 씨에 대한 설명을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이 대운의 흐름을 보시면 병진 대운에는 이제 사화가 병화로 호투되고 묘진천이 돼서 어린 시절 잘 보냈다 이렇게 지금 설명되어 있습니다. 자, 보시면은 여기 병진시죠. 병진은 첫 번째 병화는 이제 사화로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제가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이제 이렇게 지금 밑에 뿌리가 없이 천간으로 올라가는 걸 이제 허투됐다 그래요. 허투됐다. 선생님 위에 있는 숫자는 나이를 말씀하시는 거죠? 아니죠. 아니. 요거요. 07, 예, 대운. 그러니까 10년간 변하는 대운을 네네네. 말하는 겁니다. 이게 이 07은 7살부터 네. 16살까지 요걸 말하는 겁니다. 요 대운에 이제 잘 살았다. 이거는 네. 첫 번째 이 사화가 이제 달아났다. 그러면은 나중에 배우겠지만 이제 이 돈 많은 팔자들이 이 재물이 많은데 이 많은 재물이 달아날 때는 오히려 돈이 있는 게 됩니다. 돈을 더 벌게 된다. 이제 우리 김지미 씨 사주 설명할 때 또 설명드릴 거예요. 네. 그다음에 이 진은 이제 재물이잖아요. 이 진이 왔어요. 이 진이 와서 묘진천 이게 이제 응기가 되는 겁니다. 팔자는 움직이는 팔자에 있는 글자가 움직일 때가 좋은 거예요. 이 진이 왔다는 거는 이 진이 움직인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묘진천에서 이 재물을 잡는 요런 일을 하는 응기가 됐다. 때가 됐다. 그래서 첫 번째 대운이 좋았었고 그다음에 이제 정사 대운도 좋았습니다. 요때서부터 이제 영화 활동을 하고 그렇게 했죠. 이 정사는 바로 이 사화가 온 거죠. 자기 끼를 발산하는 그런 운이 온 겁니다. 이게 똑같은 글자로 왔죠. 그래서 요때도 좋았고 그다음에 이제 이 무호 대운까지 좋았어요. 이게 무토는 이게 사화도 되고 또 무토도 되죠. 이 두 가지가 다 왔기 때문에 좋았고 오대운도 좋았습니다. 오대운은 이제 오가 오면 같은 화예요. 사랑 같은 화기 때문에 화기운을 세례줘서 좋았는데 왜 그러면은 요때 해피랄 김지미 씨를 만나고 감옥에 갔는가? 오가 오면은 또 오가 자기 몸을 파를 해요. 오며 파. 그래서 이제 좋은 일도 있지만 안 좋은 일도 있었다.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분은 여기까지가 좋은 운이었어요. 그다음에 이제 이 기미대운에 가서 이제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이 기미대운에 가면은 첫 번째 이 미토가 오면은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이 묘가 다 들어가 버려요. 이 팔자는 이게 이제 천도 하고 또 설 이렇게 자기 기운도 설하고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없어져 버린 거죠. 그래서 이 미대운에 영화를 제작했다가 실패해서 김지미 씨하고도 이혼하고 빚쟁이가 돼버린 거죠. 여기서부터 이제 인생이 끝난 거예요. 거의 보면은요. 자, 경신대운은 이 경금이 와서 을경합을 해주죠. 을경합을 하기 때문에 이걸 잡으러 간다든지 뭐 이걸 잡으러 간다든지 이런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이 경대운은 미국으로 갔었고 이 신대운은 신이 와서 이제 사신합을 해주죠. 그래서 이제 부인 세 번째 부인도 만났고
그나마 그래도 안정을 누리고 살았었습니다. 자, 이제 신유대운에는 국회의원을 지냈습니다. 이제 이 신유는 을목 입장에서 바라보면 이게 이제 관이죠, 관. 칠살관인데 팔자가 좋을 때 관이 오면 이제 배설을 하게 됩니다. 원래 여기에 신금은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명예를 나타내는 걸로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는 힘이 있는 관이에요. 실제 힘이 있는 관이기 때문에 요때 국회의원이 되셨습니다. 이 신대운은 원래 팔자의 신은 이게 이제 명예밖에 안 됩니다. 자기의 어떤 그런 권리나 이런 건 아닌데 이 대운에서 온 게 이제 밑에 이게 뿌리가 있게 이렇게 왔어요. 요러면 이제 자기의 실질적인 권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신대운에 신이 오니까 사신합해서 이 관살, 칠사를 제압을 한 겁니다. 칠사를 잡으면 내가 권리를 얻고 그다음에 권한을 갖게 되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신대운에는 국회의원이 됐습니다. 자, 근데 이제 유대운에는 국회의원도 안 되고 안 좋아졌어요. 감옥에는 안 갔지만 관사도 생기고. 자, 그 이유는 진유합에서 묘를 원래 이 팔자는 묘가 진을 잡으러 가야 되는데 반대로 진유합에서 묘를 잡으러 가버린 거예요. 이게 반국이라 합니다. 이런 거는. 국이 뒤집어졌어요. 요럴 때는 감옥에 가거나 죽거나 이 팔자가 이제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요 대운이 이제 안 좋았어요. 그리고 이제 이분은 임술대운 김효년에 이제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심장마비로 돌아가셨다. 이제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러면 왜 이때 돌아가시는가? 자, 이제 팔자에는 그 사람의 수명성을 나타내는 글자가 있어요. 수명성이 뭐냐면 언제 죽을 것인가 이런 걸 나타내는 글자거든요. 그런 글자는 팔자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되고 또 식신상관이나 뭐 인성이나 이런 어떤 역할을 하는 글자를 수명성이라 그러는데 이 팔자에서 제일 좋은 글자가 뭘까요? 우리 저기 김가인 선생님. 자, 제일 중요한 글자가 이 사화입니다. 자기의 끼를 발산하는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이게 상관이니까 이게 수명성이 돼요. 이게 잘못되면 이 사람은 감옥에 가거나 죽거나 그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임술대운이 되니까 이 사화는 이 술이 묘예요. 들어가는 묘지. 여기로 들어가 버린 거예요. 들어간 것까지는 괜찮은데 김효년이 되니까 묘가 와서 묘술합으로 이 문을 막아버린 겁니다. 나오지 못하죠. 그래서 수명성이 사화로 들어가서 이제 못 나오니까 돌아가시게 된다. 그런 뜻이고 그다음에 이 사화와 오화는 사람 몸에 있어서 어떤 심장을 나타냅니다. 그 어떤 장기 그런 걸 나타낼 때 그래서 이제 불이 꺼졌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때 사망하셨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어서 이제 김지미 씨 사주 보도록 할게요. 자, 이게 이제 경진, 갑신, 갑오, 갑자 이게 이제 김지미 씨 사주입니다. 자, 우리 또 김지미 씨 하면은 우리들이 이제 많이 잘 아시죠. 이 김지미 씨 사주를 풀기 전에 먼저 이력을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배우들 사이에서도 눈에 확 띄는 미모와 파란만장한 남성 편력 덕분에 한국의 엘리자베스 테일러라는 별명이 붙었다. 이미 데뷔 때부터 최고의 미녀로 유명했으며 60년대에 1세대 여배우 트로이카가 활기를 치던 시기에 파란만장한 가정사를 안고도 꾸준히 인기를 유지해 나갔으며 이미 여배우로서 생명이 다한 80년대에도 길소뜸, 티켓 등의 흥행작을 낸 배우다. 대한민국 연예계 여배우 중에서 이 정도로 올해 최정상급으로 인기를 유지한 여배우는 최은희, 윤정희, 장미 정도뿐이다. 이렇게 지금 되어 있죠. 자, 그러면 이제 김지미 씨 사주를 한번 이제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지미 씨 사주는 이제 우리가 이제 영화 배우들이 많이 갖고 있는 그 포국이라는 게 있습니다. 포국. 자, 보시면 이제 여기가 이제 신자진 이건 다 음이죠. 음이고 음이 이 가운데 오화를 포국을 했습니다. 원래 이제 갑목이니까 갑목이 목생화 해서 이게 자기의 상관이죠. 이 사람은 지금 상관을 이 인성과 재관 이런 게 지금 포국을 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돼 있어요. 이제 우리가 이 앞에 영화 배우가 되는 사주들은 음이 양을 포국하든가 양이 음을 포국하는 사람이 영화 배우가 많다고 그랬죠. 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 사람은 팔자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상관이에요. 이 왕한 목의 왕한 기운을 또 우리 그 최무룡 씨 사주처럼 설기를 합니다. 자기의 뛰어난 기운을 발산하는 이게 지금 포국이 돼 있어요. 우리가 이 앞에 포국 설명할 때 일단 포국이 된 거는 고귀하고 소중하다 그랬죠. 이 팔자에서 제일 중요한 글자가 오화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오화가 이렇게 가운데 딱 포국을 당하고 또 그렇게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사주로 우리가 설명드릴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기초 지식이 없으니까 한 가지만 여쭙고 가겠습니다. 예. 여기 보면은 갑갑 갑경 자오 신친 이렇게 돼 있잖아요. 예. 그러면 연월 일시 이렇게 이제 보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은 이분이 지금 몇 년생인지 그거에 따라서 이게 그 뭐라 그러죠? 그 60갑 그거를 합쳐서 이렇게 이 글씨가 나오는 건가요? 예, 그렇죠. 네. 이제 이 사람 태어난 연도가 경진년이고 네. 태어난 달이 갑신 달이고 네. 태어난 날이 갑오일이고 태어난 시가 갑자시고 이렇게 이제 그 우리가 날짜를 뽑을 때 네. 이렇게 다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걸 합쳐서 이렇게 사주를 만드는 그러니까 거예요. 저희가 보면은 그 월달력 보면은 뒤에 그게 다 나오는 그 서로 맞추는 그거 말씀하시는 거죠. 예. 네네. 그 김지미 씨가 제가 알기로는 이제 영화 배우로서도 굉장히 성공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 근데 그분은 지금도 좀 돈이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 그럼 그 사주에도 최무룡 씨와는 그 반대로 돈이 많이 들어오는 그게 있나요? 예, 그렇죠. 우리 김진미 씨 사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그 돈이 많다 하는 그런 사주들은 뭐 구조가 몇 가지가 있는데 제일 많은 게 이제 이렇게 이제 유통 구조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뭐냐면은 지금 이 사주는 지금 보면 이 진토가 토생금, 이제 금을 생해요. 이 금은 다시 금생수 이렇게 토생금, 금생수 이런 어떤 흐름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 진토가 이 신금을 생했잖아요. 그다음에 신금이 자수를 생했다. 그러면 이제 이거를 어떻게 설명하냐? 우리가 이제 눈을 굴리면 이 진토라는 눈덩어리가 굴러서 신금이라는 이제 큰 눈덩어리로 베끼고 그다음에 이 신금이 또 이렇게 굴러서 이 자수까지 간다 그러면 이 자수는 큰 그런 눈덩어리가 된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뭐냐면은 이 진토는 이 팔자에서 재고 요거는 관이고 요건 인성인데 이게 이렇게 커지면서 서로 연결이 되면은 이 사람은 재물이 굉장히 크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부자는 아니었던 거죠. 아니 그게 아니라 팔자 저기까지 들어보세요. 네. 이렇게 커진 재를 이제 가지고 가는 게 있어야 돼요. 팔자에서. 그래서 이제 이 보면은 오화가 가운데 있는 오화가 자수와 좌우충해서 이 큰 재를 가져가는 이런 구조다. 이제 이렇게 설명을 드립니다. 자, 요거를 이제 우리가 이제 알아듣기 쉽게 다른 설명을 한번 예를 해볼게요. 부동산 업자가 건축업자죠. 이렇게 이제 돈을 벌기 위해서는 먼저 땅을 사야 되잖아요. 빈 땅을 사서 거기를 이제 개발을 하죠. 이제 땅을 반듯하게 만들고 해서 거기다가 아파트를 짓죠. 자, 첫 번째 땅을 사는 단계가 이 진토의 단계입니다. 땅을 사서 여기다가 땅을 정리하고 아파트를 세워죠. 아파트를 세워서 나중에 거기다가 아름답게 꾸미죠. 이 꾸며진 단계가 자수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 아파트가 꾸며져 있으면 어떻게 해야죠? 이걸 분양해서 팔아야 되죠. 이걸 팔아갖고 가져가면은 돈이 들어오잖아요. 이제 파는 단계가 이 오화라는 이 글자가 자수 이거를 좌우충하는 게 뭐냐면은 이제 교환 거래하는 거예요. 돈을 주고 이 많은 재를 사가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부자가 되는 거다. 이런 구조가 팔자에 있어야 부자라는 겁니다. 자, 보시면 이제 자, 이 김지미 씨 사주는 기본적으로 신이 진을 생하고 진이 신을 생하고 신이 자수를 생해서 이 자수는 큰 재물이에요. 이 재물을 오화가 좌우충을 해서 유통을 시킨다고 하면 이 애가 지금 이 큰 재물을 사가는 이런 구조로 돼 있어요. 팔자가 이런 구조로 되어 있을 사람이 부자예요. 그래서 이제 보시면 자, 이 사람 사주는 보시면 지금
이 초년부터 잘 살았어요. 굉장히 나중에 나오겠지만 그 아버지가 사업을 해서 아주 그 큰 남산에 그 적산가옥 2층 큰 집에서 잘 살았는데 보시면 이 자수가 개미대운 보면은 이게 허투되죠. 아까 설명드렸잖아요. 이거 달아난 겁니다. 이거 자체가 큰 돈이 많은 그런 어떤 것이 되고 그다음에 미토가 오면 자미천 이 자수를 또 사갖고 가요. 천에서. 이모대운도 똑같은 형상입니다. 오가 와서 좌우충을 하죠. 이 사람은 계속 이런 식으로 이어져요. 운이. 그러니까 이 사람은 팔자에 원래 구조가 돈 많은 구조고 또 대운 흘러가는 것도 돈이 잘 벌 수 있는 운으로 이렇게 갑니다. 이 무인 대운까지 이 운은 이 무대운까지 이 운이 굉장히 잘 갔어요. 그래서 영화를 해서 돈을 많이 벌었던 이제 그런 사주로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김지미 씨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국의 그 굉장한 그 미인상인데요. 예. 그 이제 서구적으로 생기기도 했거든요. 예. 근데 그런 분이 그 미인형이고 그래서 뭐 영화인으로 성공을 한 건가요? 뭐 물론 미인이라는 것도 있죠. 근데 이제 이 팔자가 그러면 왜 미인인가 네. 이거를 이제 좀 알아봐야 되죠. 그것도 나오나요? 그렇죠. 이제 미인인 경우는 그 금수 이 앞 시간에도 잠깐 설명드렸는데 금백수청이라는 게 있어요. 금이 물을 생하는 요런 팔자들이 아름다운 사주들이 많고 그다음에 이제 이 여기서 사주를 보시면 요 간목이 3개가 천간에 나와 있죠. 이게 뭐냐면은 이제 우리가 녹이라고 그래요. 천녹, 하늘에 떠 있는 녹. 여자 팔자에 녹이 많으면 굉장히 이쁜 얼굴이에요. 이 똑같은 글자가 하나, 둘, 3개나 떠 있잖아요. 밑에도 있는데요. 요거는 다른 글자죠. 요 경금입니다. 네네네, 그러네요. 네, 이 3개나 있고 또 이 강한 목의 기운을 오화로 또 이렇게 상관으로 설기를 시켜요. 이 기운을 또 이렇게 설계해주고 그다음에 이제 보면 각경충 이게 뭐냐면 남자예요. 남자가 와서 이제 관과 또 이렇게 충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이분은 이렇게 녹이 있기 때문에 아름다운 그런 걸 가지고 있다. 더구나 또 상관, 이 오와 상관이 중요한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그런 이제 미인이었고 잘생긴 분이었다. 이렇게 근데 그 설명을 처음에 드릴 수가 말씀하실 있겠습니다. 때 이제 김지미 씨가 뭐 엘리자베스 테일러와 뭐 같은 그런 운을 타고난 게 아닌가라는 얘기도 있었는데요. 예. 그거는 어떻게 설명해 주실 수 음탕하다고 생각이 드는 건가요? 예, 굉장히 중요하죠. 그거는 이제 오늘 시간이 다 돼서 다음 시간에 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재미있는 이야기가 아직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사람마다 각기 그 사주팔자가 다르듯이 한 사람을 가지고도 아는 이야기가 참 서로가 다르게 느끼는 게 있는데요. 다음 이 시간에는 강효실 씨에 대한 이야기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수고해 주신 우리 마가 황대근 교수님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 이 시간에 또 가문의 영광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